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치수를 넣는 방법입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지시선이요. 여기 지시선 명령어들입니다. 지시선들입니다. 다 지시선이에요. 이것도 지시선이고 얘도 지시선입니다. 근데 얘는 명령어 앞에 Q가 붙었죠. 그러니까 얘는 빠른 지시선, 퀵 리더의 약자입니다. 빠른 지시선. 단축키가 L입니다. 근데 얘는 앞에 M이 붙었죠. 멀티 리더입니다. 다중 지시선. 자, 리더를 보시면 지시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시선이라는 게 뭐냐면 치수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서술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치수가 아니고 얘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딱 가리켜서 얘는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술해야 되는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럴 때 지시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치수는 단답식으로 길이를 쓰거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서술형으로 써야 돼요. 얘는 페인트 칠합니다. 얘는 저기 뿜칠입니다. 아, 얘는 뭐예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지시선을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요 Q리더입니다. Q리더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지시선을 조금 쓰고 얘는 안 써요. 자, 리더입니다. 지시선이에요. 여기 지시선 시작점 물어봅니다. 지시선 시작점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선 연결, 그 다음에 클릭. 자, 그 다음에 엔터. 다시 한번 엔터. 그러면 한 번 더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글씨 쓰게 됩니다. THK 150 철근 콘크리트. 지시선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 Q 리더라고 했습니다. 퀵 리더의 약자예요. 단축키는 L입니다. Q 리더 시작점,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이걸로 끝이에요. 총 점을 3개 찍습니다. 1번, 2번, 3번. 총 3번 찍고요. 문자의 위드, 문자의 폭입니다. 그게 0. 그대로 엔터. 그 다음에 first line of annotation text. 첫 번째 줄에 주석을 쓰랍니다. 안 써요. 그냥 엔터. 그러면 이렇게 깜빡입니다. 문자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150 철근 콘크리트. 퍼센트 C 20 온수 파이프 골뱅이 250. 자, 이렇게 여러 줄 쓰여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Q리더 시작점 클릭하고 다시 시작점 클릭하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다. 위드 0.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석 엔터. 그러면 바로 화면상에서 주석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글씨를 써보죠. 그리고 퍼센트 C 20 온수 파이프 골뱅이 250. 자, 똑같이 써진 거 보이시죠? 근데 조금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요 지시선,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랜딩이라고 하는데 얘는 아랫줄에 있고 얘는 첫 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시선을 기준으로 지시선이 문자의 오른쪽에 있으면 아랫줄에, 문자의 왼쪽에 있으면 여기 맨 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리더, 큐 리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세팅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 세팅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세팅 값이 떠요. 여기 보시면 어넌테이션이죠. m텍스트 문자로 쓰겠습니다. 객체 복자해서 씁니다. 톨러런스 공차 씁니다. 블록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안 쓸 겁니다. 여기서는 m텍스트하고 톨러런스하고 두 개 쓸 겁니다. 자, 그 다음 m텍스트를 선택하면 여기 어태치먼트가 활성화됩니다. 보세요. 다른 거 선택하면 여기 어태치먼트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m텍스트일 때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했던 얘기예요. 문자가 왼쪽에 위치할 때 미들 오브 바텀 라인,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할 때 미들 오브 탑 라인. 여기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둘 다 미들 오브 탑 라인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방법이 바뀌겠죠. 리더 THK 150 %C 20 온수 파이프 골뱅이 250. 어떤가요? 두 개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좀 글씨를 더 써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줄에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를 복사하느냐, 자,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지시선만 이렇게 복사해주면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가 네 번째 거, 이렇게 됩니다. 한 줄에 하나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간격이 삐뚤빼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카피, 자, 어레이 4개. 자, 그러면 또 등간격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때 피트를 써보세요. 피트는 이 끝에입니다. 끝에를 클릭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등간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서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들이 다 달라지겠죠. 자, 한번 조절해 보시죠. 자, 자, 이렇게 써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이렇게 똑같이 그려줍니다. 카피, 이 라인만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어레이 4개 피트,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4개가 여기 하나를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도 사용하고 이렇게도 사용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는 안 써요. 이렇게 씁니다. 리더 세팅. 자, 요 맨 아래 보면 언더라인 바텀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밑줄에 언더라인 밑줄 긋기요. 자, 오케이. 한 줄 쓸 때 씁니다. 주로 이렇게요. 퍼센트 C 20 드릴, 이렇게요. 주로 기계 쪽에서 이렇게 많이 써요.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쓰고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더 다시 언더라인 바텀라인 끄고, 자, 여기 두 번째 탭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리더 라인이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죠. 직선. 자, 밑에 거는 스플라인 곡선입니다. 곡선인데 문제는 요거 고쳐야 돼요. 넘버 오브 포인트 3번밖에 못 찍는 거예요.
3번 이상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얘를 4번으로 고쳤습니다. 스플라인에 4번으로. 자, 그 다음 OK. 그러면 이렇게 4번을 찍을 수 있게 되고 얘가 이렇게 곡선으로 나옵니다. 자, 어떤가요? 곡선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리더 세팅, 그 다음에 여기 에로헤드 화살촉이요. 화살촉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트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스트레이트 다시 놓고 넘버 오브 포인트를 3으로 놓죠. 만약에 이렇게 노 리밋으로 놓으면 무한정 찍을 수 있습니다. 자, 3개로 다시 바꿨습니다. 자, 어떤가요? 화살촉의 모양이 도트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공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차. 이게 공차라는 건데 TOLERENC 맞나?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공차라고 합니다. 이 공차라고 하는데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수 공차가 있고 그 다음에 형상 공차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차라는 게 뭐냐면은 오차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허용 오차요. 허용 오차 범위를 말합니다. 이걸 공차라고 해요. 기계 쪽에서는 이 공차 주는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공차를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기계 쪽에서 쓰는 명령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겁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건데 100mm예요. 크기가 한쪽 길이가 100mm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 추울 때 와가지고 공장에서 스위치 딱 올리고 기계를 가동시키잖아요. 그럼 기계가 얼어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기계가 얼어서 작게 나옵니다. 100mm로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99.5mm로 나왔어요. 근데 한참 돌아가면 기계가 열받겠죠. 그럼 100mm로 잘 나와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기계가 운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조금 커져요. 예를 들어서 100.4mm까지 커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휴대폰 케이스는 100mm인데 99.5mm면 어떨까요? 0.5mm면 들어가는데 빡빡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이거를 양품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죠? 아, 이건 불량품이야, 이거는 양품이야, 이렇게 해서 양품은 판매하고 불량품은 폐기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99.8mm까지는 내가 허용을 해주겠어. 8mm까지는 내가 그냥 팔아도 될 것 같고 99.7mm가 되면 이건 못 팔아. 또 여기도 마찬가지. 100.2mm까지는 내가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조금 키워볼까요? 100.3mm까지는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기하냐면 플러스 0.3 마이너스 0.2 이렇게 해요. 이해되시나요?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0.3mm는 허용해 줍니다. 100.3mm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 다시 말하면 99.8mm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측정을 해보는 거죠. 99.8mm가 나왔어요. 이건 양품. 99.7mm 나왔어요. 이건 불량품. 이렇게 어떤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허용해주는 오차 범위가 있겠죠. 이걸 치수 공차라고 합니다. 이런 걸 공차라고 해요. 허용 오차 범위요. 요 오차 범위요. 이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면 합격.
오차 범위 내로 벗어나면 불합격. 그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건데 지금 요거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요게 치수공차입니다. 치수공차예요. 치수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형상공차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라든지 모양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오차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한 6가지, 7가지 돼요. 뭐 진직도라든지 원통도라든지 진원도라든지 혹은 뭐 중심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디멘전에 보시면 바로 요 끝에 얘요. 요게 톨러런스입니다. 공차예요. 얘를 누르면 요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심볼이에요. 어떤 형상 공차냐 이거죠. 평행도인지 직각도인지 원통도인지 평면도인지 혹은 중심, 얘는 중심이죠. 얘는 진원, 얘 동심도, 뭐 대칭도, 그 다음에 이제 형상도, 진직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각도를 제가 체크했습니다. 이 직각에 대해서 어떤 부재가 2개가 이렇게 직각으로 서질 거란 말이죠. 직각에 대해서 0.023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써주는 거죠. 누구를 기준으로? 데이텀이라는 말이 있죠. 얘가 기준면이란 뜻입니다. A면을 기준으로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써줍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선과 여기 있는 이 선 혹은 여기 있는 이 선이 서로 직각을 이루어야 돼요. 자, 리더 지시선이죠. 세팅. 자, 여기 에로헤드 맨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데이텀 트라이앵글 보이시나요? 기준면 삼각형이에요. 얘가 기준면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데이텀 트라이앵글 필드를 체크하고 어넌테이트에 가면 톨러런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자, 여기가 데이텀 A면입니다. 데이텀 아이덴티파이라고 있죠? 여기다 A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텀 A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기준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다시 리더 세팅. 자, 다 돼 있네요. 그러면 똑같이 클릭하고 자, 엔터. 그 다음에 직각도 0.23 데이텀 A.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면을 기준으로 A면을 기준으로 서로 직각이 되되 0.23도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마세요.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2개를 써야 돼요. 어떤 경우는 데이텀이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3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수직선을 하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대칭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요 가운데는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대칭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보통 이런 거는 원뿔 있죠. 원뿔의 위아래를 이렇게 싹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 치수 기입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한번, 자 위로 한번, 자 이렇게 치수를 주고 끝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앞에 %%C를 붙여줘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C 이렇게 파이 기호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원뿔 같은 경우는 치수를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여기서 15도씩 틀어야 돼요. 15도,
30도씩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를 눌러보면 여기 삐딱한 거 있죠. 오빌크라고 합니다. 이 치수를 주셔야 돼요. 이 치수를. 자, 클릭하고 60도 다시 오빌크 선택하고 엔터 60도 엔터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60도 엔터 이렇게요. 수평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0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걸 테이퍼라고 합니다. 테이퍼진 부분은 치수를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치수를 넣을 때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치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딤 스타일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딤 스타일. 어저께도 잠깐 봤을 거예요. 자, 딤 스타일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커런트가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IS25입니다. 이거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뉴 눌러서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 자, 기존 거 그냥 모디파이 눌러 보시죠. 그러면 치수선, 치수 보조선, 화살촉, 문자, 자리 맞춤, 그 다음 첫 번째 치수, 두 번째 치수, 치수 공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틀 동안 나눠서 할 겁니다. 먼저 라인이요. 디멘전 라인은 치수선, 여기 사각형 보이시죠? 이렇게 사각형 돌아가 있는 거.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익스텐션 라인입니다. 이건 치수 보조선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치수선의 색상, 치수 보조선의 색상,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로 가면 문자의 색상이 있습니다. 문자의 색상까지 이렇게 쭉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보통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의 색상은 안 바꿉니다. 이건 레이어로 조절해요. 그러니까 딤 스타일에서 보시면 이렇게 라인의 색상 바이 레이어 또는 바이 블럭, 치수 보조선의 색상도 역시 바이 블럭입니다. 뭐만 바꾸냐면 문자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레이어에서 씁니다. 레이어에서 치수라는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서 색상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레이어를 바꿨습니다. 어떤가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한 색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가는 실선이요. 은선도 아니고 중심선도 아닌 가는 실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색으로 들어갑니다. 치수 문자만 색상을 바꿔서 써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라인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라인 타입이 있어요. 라인 타입 안 쓰죠. 실선이니까. 라인 웨이트, 선의 굵기죠. 가는 실선입니다. 레이어에서 조절해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안 써요.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우리 어저께 이거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서프레스. 자, 여기 보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선도 여기는 안 쓰고 여기 서프레스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정해 놓으면 모든 치수에 다 적용돼요. 그래서 여기서 못 써요. 서프레스는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지금 여기 미리 보기에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억제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치수에 다 이렇게 억제가 돼서 들어가요. 다 억제가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치수가 중첩이 된 경우가 있거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옵셋 10mm.
이런 식으로 여기 반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원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면 요 안쪽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이 나가고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여기 있는 부분이 감춰진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4분의 1만 단면 치는 경우가 있어요. 단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옵셋 20mm, 그 다음에 치수선을 이렇게 넣습니다. 직경이니까 %%C, 얘는 지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찍었죠? 자, 컨트롤 1키 누릅니다. 선택하면, 자, 이렇게요. 선택하면 이렇게 나와요. 라인 앤 에로에 보면 여기 딥라인 1 있죠? 치수선 첫 번째 온오프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오프하는 겁니다. 익스텐션 라인 1, 2 있죠? 얘를 오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쪽에 가려져서 두 번째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요럴 때 써요. 요럴 때. 때에 따라서는 컨트롤 1키, 즉 속성창을 띄워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치수는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모든 걸 다 딤 스타일에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딤 스타일은 모든 치수에 다 적용하기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성창에서 할 때도 있고 딤 스타일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과 옵셋 프롬 오리진이 있군요. 자, 여기를 제가 확대해 봤습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지금 보면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있죠? 치수선 위로 연장하기, 치수선 위로 요만큼 선이 삐쭉 올라가 있죠? 요 값입니다. 1.25라고 하는 값이 요 값이에요. 옵셋 프롬 오리진, 원점으로부터 간격 띄우기. 여기 보시면 원점에서 약간 간격 떨어져 있는 거 보시죠? 0.625. 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값을 2로 놨습니다. 넉넉하게. 그럼 여기 간격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0.625. 그러면 이렇게 바짝 붙어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1.25네요. 제가 3mm로 놔봤습니다. 그럼 위로 많이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보죠.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요. 보통 우리가 치수 기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자, 라인, 카피, 어레이 20개. 그 다음에 치수를 넣고, 그 다음 컨티뉴로 이렇게 끝점들을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주고,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모습으로 치수 기입을 잘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사실 편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딤 스타일에 보시면, 자, 어떤 기능이냐면 바로 여기 픽스 랭슨 익스텐션 라인. 픽스가 고정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길이 고정인데 누구에 대한 길이 고정이냐면 치수 보조선에 대한 길이를 고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 값은 어디 갔나요? 요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있죠?
요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작으면 안 돼요. 요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제가 6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값을 7로 놨습니다. 7mm로 고정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선이 중간에 여기 뜨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컨티뉴를 하면 이렇게 손쉽게 작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베이스 라인도 마찬가지죠. 베이스 라인도 컨티뉴. 그러면 어떤가요? 손쉽게 작업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제가 이 값이 이 스페이스 라인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고 했던 이유를 알려드리죠. 제가 3으로 줄여봤습니다. 3이나 2로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중간중간에 뜬 게 나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얘보다 이 값이 같거나 커야 됩니다. 자, 어떤가요? 금방 표현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작게도 해보시고 크게도 해보시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에는 심볼 앤 에로입니다. 화살표요. 퍼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컨이 바뀌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치수선의 이 화살표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화살표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살표, 그 다음에 도트, 오빌크, 요 정도 많이 써요. 아까 봤던 데이텀도 종종 사용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화살표를 좀 바꿔 보시죠. 도트 같은 경우 도트도 한번 넣어 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요 아래 보시면 화살촉 크기가 있습니다. 2.5mm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1mm로 놔봤습니다. 그러면 화살촉이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딤 스타일 모디파이. 화살촉을 제가 5로 놔봤습니다.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화살촉의 크기입니다. 자, 2.5mm인데 문제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도트가 문제예요. 도트가 좀 커요. 그래서 도트 쓸 때만 화살촉의 크기를 조금 바꿉니다. 1mm 정도 빼주세요. 그러면 딱 보기 좋은 정도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 화살표의 사이즈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텍스트에 가면 여기 문자의 크기요. 문자의 크기와 화살촉의 크기는 항상 똑같게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 그러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2.5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화살촉으로 되돌아가면 여기 센터 마크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 센터 마크요. 요 센터 마크를 한번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서클 반지름 20. 자, 제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반지름이 20인 원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명령어가 dimcen입니다. dimcen이라는 명령어예요. 아닌가? 아니네. dimcen이 아니고 dimcenter. dimcenter.
dim 센터입니다. dim CEN은 중심선 마크의 크기입니다. 얘는 중심선 마크예요. 요거는 여기서 써도 좋고 dim 스타일에서 쓰셔도 좋습니다. 요런 걸 이제 치수 변수라고 해요. 요런 게 치수 변수라고 합니다. 자, dim 센터를 한번 해보죠. dim 센터. 여기 보시면 마크로 놓습니다. 이 마크가 예를 들어서 0.5라고 해놨습니다. dim 센터 마크를 놓고 OK. 그 다음 dim 센터.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0.5mm 짜리 마크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명령어 중에 dim cen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0.5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제가 5mm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dim 센터. 그러면 왕창 커진 거 보이시죠? 근데 이 dim cen이라는 명령어가 바로 얘예요. 요 센터 마크. 요 센터 마크의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버리드라는 게 떠버려요. 오버리드가 뜹니다. 변수를 직접 쓰면 이렇게 오버리드가 떠요. 이럴 때는 오버리드 쓰셔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 그러면 되고요. 자, 여기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2.5mm로 했고요. 자, 라인으로도 바꿨습니다. dim 센터.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거 여기 센터 마크랑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옛날 명령어예요. 얘가 옛날 명령어고 요 센터 마크가 새로 바뀐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modify.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문자. 치수 문자네요. 여기 보시면 문자의 색상이 있습니다. 문자의 유형도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점점점 오른쪽에 버튼 있죠? 얘 누르시면 dim 스타일 이렇게 띄워서 얼마든지 스타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필 텍스트, 그러니까 필 컬러는 안 써요. 필 컬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주변에 색상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문자의 크기고 여기 드로우 프레임 텍스트 있죠. 이건 역시 여기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쓰느냐면 선택하고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야 할 치수를 선택하고 컨트롤 1. 자, 쭉 내려가면 문자에 보시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텍스트 옵셋. 요 값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문자하고 여기 치수선 사이에 요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 간격입니다. 0 그러면 바짝 붙은 거 보이시나요? 자, 2 그러면 2mm 이렇게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거 마이너스로 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치수 문자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간 게 무슨 의미냐면 얘가 기준이란 뜻입니다. 여기가 기준이란 뜻이에요. 이 모든 치수는 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작을 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다 측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modify. 여기 vertical, horizontal, view direction, 여기 offset from line 있죠? 여기 있고 얘네들은 사실은 쓰지는 않아요.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수를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죠.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자, 30도 단위입니다. 반지름 50. 아니, 반지름 너무 큰가? 자, 반지름 30. 그 다음 트림. 그 다음에 제가 각도 치수를 넣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컨티뉴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버티컬 해서 어버브로 되어 있습니다. 어버브가 위란 뜻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두 개씩만 이렇게 잡아서 놓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어버브입니다. 위쪽이에요. 다시 말하면 치수 문자가 위쪽으로 올라가란 뜻입니다. 이렇게요. 치수 문자가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선 이쪽이 위쪽입니다. 왜 저쪽이 위쪽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쓸 때 저 방향이 위쪽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세상에는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죠. 근데 오른손잡이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기준이 오른손잡이가 된 겁니다. 이쪽이 위쪽이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버브 위에 센터가 있네요. 센터는 중간이란 뜻입니다. 어떤가요? 치수선 중간에 문자가 위치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또 보시죠. 그 다음에 빌로우 아래쪽으로, 자,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자, 모디파이.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는 바깥쪽이란 뜻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원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아웃사이드 그러면 둘레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KS는 어버브, 즉 위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굳이 손댈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씩 바꿔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호리젠탈입니다. 수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센터입니다. at extension line 1, 2는 뭐냐면 문자가 치수 보조선 첫 번째 앞에 위치해라, 두 번째 앞에 위치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첫 번째 보조선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at extension line 2, 두 번째 보조선 앞에. 이렇게요. 문자의 위치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오버 익스텐션 라인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치수 보조선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모디파이 익스텐션 라인 2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보조선 위로.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KS는 어딘가요? 네, 센터입니다. 이렇게 센터에 주셔야 돼요. 자, 한 번씩 바꿔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반지름 20mm 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제가 라디어스를 이용해서 치수선을 이렇게 빼봤습니다. 또는 지름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빼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치수선과 문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나란하게 되어 있죠. 이건 KS입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보시면 호리젠탈을 놓게 되면 무조건 문자가 전부 다 수평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도 전부 다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갑니다.
문자가 다 수평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KS는 치수선과 나란하게 둬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dim 스타일 modify align with dimension line이 바로 KS입니다. 이렇게요. 치수선과 나란하게. 근데 ISO가 있습니다. ISO 스탠다드는 이 부분만, 지름과 반지름 치수만 수평으로 뺍니다. 나머지는 똑같게 들어가요. 요거 언제 쓰냐면 CAT 2급이요. CAT 2급 시험 볼 때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뷰 다이렉션 있죠? 눌러보시면 레프트 투 라이트라고 돼 있죠? 글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라이트 투 레프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지는 글씨가 만들어집니다. 거꾸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이거 언제 쓸까요? 라이트 투 레프트는 언제 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나 프랑스어나 한국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랍어 있죠. 중동 지방에서 사용한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글씨가. 아랍어를 쓸 때는 라이트 투 레프트를 쓰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여기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잊어버리고 명령어 하나 설명을 뺐어요. 여기 앱리더 다중지시선이요. 다중지시선. 자, 보시면 여기 다중지시선은 여기 있습니다. 명령어 여기 있어요. 이거 쓸 겁니다. 왼쪽으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앱리더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똑같이 지정해서 쓸 수 있어요. 자, 앱리더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리더 에로 로케이션, 화살표, 지시선의 화살표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이 나옵니다. 리더, 랜딩 퍼스트, 컨텐츠 퍼스트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화살표를 먼저 이렇게 찍어주고 글자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레이어를 다시 바꿔보죠. 다시 볼까요? 랜딩 퍼스트로 놨습니다. 그럼 랜딩을 찍어주고 화살표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 내용 쓰고, 이게 랜딩 퍼스트. 컨텐츠 퍼스트는 문자를 먼저 씁니다. 문자를 쓰고 이렇게 화살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떠볼까요? 자, 그래서 보통은 리더 에로헤드 퍼스트를 먼저 씁니다. 화살표를 지정해 주고 이렇게 해요. 딱 두 번이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가 얘는 두 번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 랜딩의 길이가, 얘의 길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번만 클릭해 주시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얘가 왜 멀티 리더냐면 여기 보시면 애드 리더가 있고 리무브 리더가 있습니다. 애드 리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시선을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시선이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다중 지시선이 된 거 맞죠? 자, 한번 해보시죠. 반대로 지워보죠. 그 아래 보면 리무브 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지울 것들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선택이 먼저입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울 것들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자, 다시 봅니다. 먼저 선택, 그 다음에 지울 것들을
선택 그리고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앱리더 스타일입니다. 앱리더 스타일을 누르시면 요 조그만 화살표 있죠? 요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시면 앱리더 스타일이 들어옵니다. 자, 모디파이를 눌러보시면 여기 포맷이 있습니다. 형식이죠? 여기 에로 사이즈, 여기 화살촉의 모양 있죠? 근데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4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치수 스타일에서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였던가요? 2.5였습니다. 이거 맞춰주셔야 돼요. 앱리더라고 해서 화살촉이 크거나 더 작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트레이트라고 돼 있죠? 스플라인도 있네요. 뭐 역시 칼라, 라인 타입 이런 건 안 쓰니까 넘어가고, 리더 스트럭처, 화살촉의 구조 여기 있네요. 맥시멈 리더 포인트 두 번만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자, 스플라인으로 놓고 얘 4번으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곡선으로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아니요, 이 아니죠. 앱리더 스타일, 그 다음 모디파이. 자, 다시 스트레이트로 놓고 얘는 2로 고치시면 됩니다. 여기 요 아래쪽에 스케일이요. 얘가 치수 축척입니다. 얘는 앱리더만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스케일은 앱리더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5배를 키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배가 커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컨텐츠. 이 컨텐츠가 문제예요. 여기 텍스트 하이트 있죠? 문자의 크기 2.5 역시 줄이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엠텍스트를 쓰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이 앱리더 스타일을 통해서 써야 되는 건 바로 이 블럭입니다. 블럭이에요. 여기 눌러보시면 제일 먼저 서클 있죠? 서클부터 써보죠. 자, 리더 헤드. 자, 하나를 지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트리뷰트 나오네요. 1번, 2번, 3번. 아이고. 자, 다시 한번 4번. 자, 1, 2, 3, 4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렇게 쓴 거는 뭐냐면은 기계 쪽에서 제품의 번호를 매길 때 이렇게 씁니다. 제품의 번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1번 부품, 2번 부품, 3번 부품 이렇게 부품 번호를 끄집어낼 때 이렇게 써요. 근데 문제는 선이 이렇게 삐뚤빼뚤하죠. 이거 일자로 쭉 뽑으셔야 돼요. 일자로 뽑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쭉 빼놓고 얼라인을 통해서 선택하고 엔터. 이 4개 중에 기준이 되는 거 클릭해주면 이렇게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로 정렬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얼라인, 전체 선택,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누가 기준인지 하나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걸 가지고 수평 또는 이렇게 사선, 수직으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1번 뭐 카피해 볼까요? 자, 이렇게 수평일 때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엔터. 수평으로. 그러면 수평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얼라인 밑에
콜렉트라는 게 있습니다. 합치기란 뜻이에요. 이렇게 쭈루룩 너무 많으면 선택하고 엔터. 그럼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자, 하나로 합쳐 보시죠.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 서클은 주로 기계 쪽에서 쓴다면 여기 디테일 셀아웃이라든지 헥사곤 같은 경우는 건축 쪽에서 씁니다. 보통 제품 아니 부품의 종류를 쓴다 그럴까요? 이런 식이 되겠군요. 우드 도어, 그 다음에 01번 이런 식으로요. 우드 도어니까 목재 문이네요. 첫 번째 목재 문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쓸 때는 종종 이렇게 지시선을 감추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선택하고 컨트롤 1키 누르면 리더 타입 있죠? 여기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넌으로 바꿔 버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트라이앵글이요. 이 트라이앵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하나만 씁니다. 이렇게 하나만 쓰게 돼요. 얘는 화살표 없습니다. 이렇게 넌으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얘만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한 게 아니겠구나.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얘요. 리비전 클라우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 계정 마크요. REVC입니다. 단축키가.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아크랭스의 크기가 나옵니다. 여기 아크랭스 있을 거예요. 제가 10mm라고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구름 마크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게 돼요. 한번 해보시죠. 자, 얘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리비전 클라우드. 자, 랭슨. 적당히 이렇게 마우스로 지정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프리핸드. 프리핸드가 손으로 드로잉 하는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드로잉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돼요. 이게 기본 마크고, 다시 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에는 폴리거널 다각형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렉탱글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엔 오브젝트네요. 서클이나 폴리곤, 예를 들어서 오각형으로 갈까요? 자, 자, 오브젝트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이 리비전 클라우드의 의미는 도면 계정이란 뜻입니다.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구름 마크와 이 삼각형 표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일반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실시 설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쪽에 일반 설계할 때는 얼마든지 도면을 수정해도 돼요. 얼마든지 수정해도 돼요. 근데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도면 수정을 못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도면 수정하면 안 돼요. 실시 설계는 현장용 도면을 그러니까 현장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게 실시 설계예요. 그럼 만약에 실시 설계가 바뀌게 되면 현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실시 설계하게 될 때 도면을 못 바꿉니다. 근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시 설계할 때 도면을 바꿉니다. 그럼 도면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장이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현장에 해놨던 일들을 없애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사 기간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여기 수정을 했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라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리비전 클라우드 바로 이때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어디 수정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여기요. 도면에 여기요. 도면 여기 수정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요. 그래서 보통 도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요. 리비전 디스크립션 보이시나요? 바로 이렇게요. 표제란에 아예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날짜, 내용, 설계자, 이거 검토한 사람, 승인한 사람, 서명 다 받아놔야 돼요. 나중에 발뺌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도면에다가 이렇게 표기해 놓는 겁니다. 이게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바로 M 리더 스타일에 들어있는 겁니다. 리비전 클라우드하고 같이 쓰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